집에 있는 방문이 듣기 싫은 소리를 내며 삐걱거리랬대. 자전거 체인이 뻑뻑하게 녹슬어서 페달이 도무지 밟히지 않을 때, 스티커를 떼어내고 남은 끈적끈적한 자국을 지워야 할 때, 심지어 아이들이 벽에 잔뜩 칠해놓은 크레파스 낙서를 지워야 할 때까지 전 세계 어느 집을 가든 공구함이나 창고 구석에 반드시 하나쯤은 굴러다니는 마법의 파란색 캔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색 방패 마크가 그려진 WD-40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익숙한 물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보통 이런 제품들은 매직 클리너라든가 슈퍼 스프레이 혹은 파워 윤활유처럼 기능이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이름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외우기도 힘든 암호 같은 알파벳과 숫자를 이름으로 붙여놓은 걸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파란색 캔 속에는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의 피 튀기는 우주전쟁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39번의 끔찍하고 처절했던 실패의 기록이 숨겨져 있죠. 여기에 더해 회사 직원들의 은밀한 도둑질이라는 황당한 사건까지 얽혀 있습니다. 원래는 우주로 날아가는 최첨단 로켓에나 바르던 이 극비 화학 용액은 도대체 어쩌다가 전 세계 모든 아빠들의 만능 애착 아이템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은 가장 친숙한 물건 뒤에 숨겨진 인류 역사상 가장 기막힌 반전과 집념의 비즈니스 스토리, WD-40의 탄생 비화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내일 당장 창고에서 이 파란 캔을 꺼내 온 집안에 뿌리고 싶어지실지도 모릅니다. 시계를 1953년 미국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거대 강대국이 우주 정복을 놓고 미친 듯한 경쟁을 벌이던 냉전 시대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를 준비하며 미국을 위협하자 미국 전체가 엄청난 공포와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의 전신과 거대 군수업체 콘베어사는 소련을 압도할 거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바로 전설적인 아틀라스 로켓이었습니다. 이 아틀라스 로켓은 크기와 위력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주로 날아가기 위해 무게를 극한으로 줄여야만 했기 때문에 로켓의 외벽을 아주 얇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것입니다. 그 두께가 어느 정도였냐면 마치 풍선처럼 내부에서 가스를 채워 압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로켓 자체가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찌그러질 정도로 얇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속이 너무 얇은 데다가 로켓 발사대가 있는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너무 습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발사대에 이 거대한 로켓을 세워두기만 해도 공기 중에 엄청난 수분이 차가운 금속 외벽에 닿으면서 결로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로켓 표면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혔고 그 수분은 종이장처럼 얇은 금속 외벽을 빠르게 부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녹이 쓴다는 것은 곧 로켓의 강도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최첨단 핵미사일이 쏘기도 전에 발사대에서 녹이 슬어 터져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콘베어사의 수많은 천재 엔지니어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이 습기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화학적인 해결책을 찾기로 합니다. 당장 이 수분을 금속에서 밀어내고 녹이 쓰는 것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마법의 화학 물질을 찾아내라. 미국 전역의 화학회사들에게 그야말로 긴급 수배령이자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한 작은 외곽 지역에서 이 거대한 국가적 미션에 겁도 없이 도전장을 던진 회사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로켓 케미컬 컴퍼니. 이름만 들으면 나사 소속의 거대한 연구소 같지만 실상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설립자이자 천재 화학자였던 노먼 라슨을 포함해
전 직원이 단 3명뿐인 아주 영세한 구멍가게 수준의 실험실이었죠. 하지만 노먼 라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가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회사의 운명을 바꿀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직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로켓의 녹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기적의 코팅제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회사는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될 것이다. 그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단순히 물에 섞이지 않는 기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속 표면에 아주 미세한 분자 단위의 보호막을 형성해서 이미 맺혀있는 수분조차 밖으로 밀어내고 원천적으로 습기를 차단하는 액체. 전문 화학 용어로 물치환, 영어로는 워터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부르는 작업이었습니다. 3명의 직원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실험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좁은 실험실에서 독한 화학 약품 냄새를 맡아가며 수많은 배합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배합 테스트. 금속판에 액체를 바르고 물을 뿌려보았지만 물은 액체를 뚫고 스며들어 금속을 녹슬게 만들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10번째 배합 테스트. 이번에는 물을 막아내긴 했지만 액체가 너무 끈적거려서 로켓 표면에 먼지와 모래가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이 역시 실패였습니다. 20번째 배합 테스트. 시간이 지나자 액체가 증발해버리면서 다시 녹이 슬기 시작했습니다. 콘베어사에서는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냐며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연구 개발에 쏟아부은 비용 때문에 회사의 자본금은 이미 바닥을 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노먼 라슨 역시 실험실 구석에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39번의 배합이 모두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이쯤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먼 라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한 39개의 데이터를 다시 밤새워 분석했습니다. 기존의 성분 비율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고 새로운 용제를 추가하여 대망의 40번째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40번째로 배합된 투명한 액체가 금속판 위에 발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순간 실험실에 있던 3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방울이 금속 표면에 닿지도 못한 채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힌 것처럼 완벽하게 미끄러져 튕겨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액체는 증발하지 않았고 끈적이지도 않았으며 수분이 침투할 틈을 단 1%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물치환, 워터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성공이었습니다. 노먼 라슨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연구 일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잉크를 묻혀 역사적인 성공의 기록을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워터 디스플레이스먼트, 포티스 포뮬러, 물치환, 40번째 배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부르던 그 이름. 물치환을 뜻하는 워터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앞글자 WD. 그리고 39번의 끔찍한 절망과 실패를 딛고 일어선 40번째의 기적이라는 숫자 40. 이 두 개가 결합되어 탄생한 이름이 바로 WD-40이었던 것입니다. WD-40의 성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마법의 액체를 거대한 아틀라스 로켓 외벽에 바르자 발사대에 맺히던 이슬과 결로 현상이 거짓말처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 국방부와 콘베어사는 환호성을 질렀고 3명뿐이던 로켓 케미컬 컴퍼니는 미군과 엄청난 규모의 납품 계약을 따내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산 직전의 회사가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떠오른 여기까지도 충분히 훌륭하고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의 진짜 거대한 대반전은 다른 곳에서 아주 황당한 사건을 통해 시작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노먼 라슨은 공장 재고를 파악하다가 아주 이상하고 미심쩍은 점을 발견합니다.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해 드럼통에 가득 쌓아두어야 할
WD-40 원액이 매일 조금씩 원인을 알 수 없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학 물질이라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것인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증발량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우며 공장 주변을 잠복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범인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할 때마다 자신들이 마시던 커피 보온병이나 빈 유리병에 WD-40 원액을 몰래 조금씩 담아서 집으로 훔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먼 라스는 대노하며 직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냐고 추궁했습니다. 아니, 우주 로켓 외벽에나 들이붓는 이 독한 산업용 화학 용액을 도대체 왜 집에 훔쳐가는 거냐? 그러자 쭈뼛거리던 직원들의 입에서 아주 황당하면서도 놀라운 대답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화내지 마시고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미친 물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 있는 방문 경첩이 하도 삐걱거려서 신경질이 나길래 이걸 몰래 가져가서 한 방울 떨어뜨려 봤거든요. 그런데 뿌리자마자 그 지독하던 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다른 직원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녹슬어서 버리려던 아들 녀석 자전거 체인에 이걸 뿌려봤는데 글쎄 녹이 녹아내리면서 새 자전거처럼 쌩쌩 굴러가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직원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집 꼬맹이가 거실 벽에 크레파스로 잔뜩 낙서를 해놨는데 걸레에 이걸 조금 묻혀서 닦았더니 흔적도 없이 지워졌습니다. 이건 찌든 때 지우고 기계 부품 고치는 데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노먼 라스는 직원들의 이 황당한 변명을 듣는 순간 화를 내기는커녕 머릿속에 거대한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엄청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미국 전체를 다 뒤져봐야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우주 로켓은 기껏해야 수백 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방금 직원들이 말한 삐걱거리는 문을 가지고 있고 자전거와 자동차를 굴리는 일반 가정집은 미국에만 수천만 가구가 넘는다. 만약 일반 대중들이 이 제품의 효능을 알게 된다면 이것은 로켓 시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 노먼 라스는 주저하지 않고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비틀어버립니다.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좁고 특수한 우물에서 벗어나 전 세계의 대중시장을 공략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로켓에 바르는 드럼통 단위의 액체를 사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58년 일반인들도 아주 쉽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가스를 주입해 버튼만 누르면 액체가 분사되는 에어로졸 스프레이캔에 WD-40을 담은 것입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이 섞인 눈에 띄는 디자인의 캔이 샌디에이고의 작은 철물점과 식료품점 매대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로켓 보호제를 왜 집에서 쓰냐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 제품을 써본 사람들의 입소문은 그야말로 산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한 번 써본 사람들은 WD-40의 미친 범용성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녹 제거, 윤활 작용, 습기 제거, 오염물 세척까지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골치 아픈 문제들을 이 파란 캔 하나가 전부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윤활유가 아니라 집안의 만능 해결사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진열대에 제품을 올려놓기가 무섭게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WD-40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완전히 장악하고 국민 브랜드로 도약하게 된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1961년 미국 멕시코만 연안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최악의 자연재해 허리케인 카를라의 강타였습니다. 이 엄청난 비바람과 폭우로 인해 수많은 주택이 침수되고 자동차와 트랙터, 농기계들이 흙탕물 속에 처박혔습니다. 물이 빠진 후에도
기계들은 습기와 진흙 때문에 심각하게 부식되어 고철 덩어리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수재민들을 구원한 것이 바로 WD-40이었습니다. 회사는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대규모로 WD-40을 공급했습니다. 진흙탕에 빠져 시동이 걸리지 않던 자동차 엔진에 WD-40을 뿌리자 강력한 물치환 작용으로 수분이 즉각 날아갔고 기적처럼 엔진에 다시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먹은 농기계들이 되살아나고 녹슬어가던 공장 설비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기사들과 복구 작업자들은 WD-40을 박스째로 사재기하며 재건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스토리가 미국 전역의 뉴스로 보도되면서 WD-40은 단순한 공구를 넘어 미국인들의 생존 필수품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성장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결국 1969년에는 회사 이름이었던 로켓 케미컬 컴퍼니마저 버리고 아예 제품의 이름을 딴 WD-40 컴퍼니로 사명을 바꾸는 초유의 결정까지 내리게 됩니다. 오늘날 WD-40은 전 세계 176개국에서 판매되며 일주일에 무려 100만 캔 이상이 팔려나가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글로벌 기업에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가장 흥미롭고 위대한 미스터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노먼 라슨이 1953년 첫 개발 당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회사가 글로벌 대기업이 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이 제품에 대한 특허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명품이 나오면 기업들은 가장 먼저 특허청으로 달려가 독점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왜 WD-40은 특허를 포기했을까요? 여기에는 노먼 라슨의 천재적이고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허라는 제도는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해주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 공법과 화학 성분의 완벽한 비율을 세상에 아주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허 보호 기간인 20년이 지나고 나면 전 세계 어느 화학 공장이든 합법적으로 똑같은 짝퉁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됩니다. 노먼 라슨은 그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20년짜리 특허 보호를 포기하는 대신 제품의 비밀 배합비를 영원히 무덤까지 가져가는 철저한 영업 비밀의 길을 택했습니다. 코카콜라의 원액 레시피가 금고에 보관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WD-40을 만드는 정확한 화학 성분 배합비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본사 근처의 한 은행 비밀 금고 안에 깊숙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배합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통틀어 단 3명의 핵심 경영진뿐이라고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수많은 거대 화학 기업들과 경쟁자들이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파란 캔 속의 용액을 성분 분석하고 복제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흉내낸 윤활유만 만들었을 뿐 WD-40 특유의 완벽한 수분 차단과 부식 방지 능력을 100% 똑같이 구현해낸 회사는 현재까지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주로 향하는 로켓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좁은 실험실에서의 무모한 도전. 만약 노먼 라슨이 39번째의 실패 앞에서 체념하고 비커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공장 직원들이 이 화학 용액을 몰래 훔쳐가서 집에서 써보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매일같이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짜증나는 순간들은 뾰족한 해결책 없이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폭발적인 혁신은 때로는 에어컨이 나오는 회의실의 정교한 기획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번의 실패를 온몸으로 견뎌내는 지독한 끈기. 그리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우연히 발견된 제품의 쓰임새를 절대 놓치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경영자의 날카로운 시선에서 탄생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여러분의 집 베란다나 공구함, 어딘가에 조용히 서 있는 그 파란색 캔을 다시 한번 꺼내서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고 평범한 캔의 겉면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집념의 숫자
42훈장처럼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비즈니스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일상과 세상을 뒤집어버린 더욱 놀랍고 기막힌 비즈니스 비하인드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